네,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글로벌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영이란 무엇인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수업 교재가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로벌화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글로벌라이제이션 네, 어떤 추세나 경향 속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경영하는 국제 경영과 그렇지 않고 국내 시장에서 한국 기업이면 한국 시장, 이런 국내 시장에서 경영하는 국내 경영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거를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국제 경영과 국내 경영에서 당면하는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그 직면하는 부딪히게 되는 만나게 되는 문제들이 다르게 되는 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로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경영과 국내 시장, 한국 기업이면 한국 시장이죠.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경영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렇게 이해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국제 경영, 글로벌 시장에서 경영하는 국제 경영이 국내 시장, 국내 경영과의 어떤 차이점을 갖고 오는 네 가지 주요한 요인, 네 가지 주요한 측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 이 챕터는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국제 경영이 국내 경영과 다르게 되는 첫 번째 요인은 국제 경영에서는 국가들 간의 사업 환경에서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바로 다음 챕터부터 공부할 내용인데, 우리가 국가들은 혹은 다양한 국가 시장들은 그 사업 환경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각 국가들은 정치, 경제, 법률 환경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또 다른 하나는 문화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가들은 정치, 경제, 법률상의 차이가 있고 또 그 문화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국제 경영에서는 이러한 국가들 간의 정치, 경제, 법률, 그리고 문화적인 차이, 그러한 것에서 나오는 사업 환경에서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국제 경영이 국내 경영과 그 다른 측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두 번째 국제 경영이 국내 경영과 다르게 되는 그러한 요인은 어, 경영자들은 즉 국제 경영하는 경영자들은 국제 무역과 투자에 대하여 본국 또는 현지 정부가 설정한 규제 내에서 규제 범위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제 경영은 저희가 국제 경영 여러 국가의 시장 혹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 경영에서는 그 국제 경영을 하는 그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의 본국이죠. 그 출신 국가 정부가 어떤 설정한 규제 혹은 그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이 진출해서 활동하는 국가 그 진출 국가 정부가 설정한 여러 가지 그 규제 이러한 것들의 범위 내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국가의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는 그러한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들 혹은 경영자들은 자신의 본국 그리고
그 자신의 기업이 진출한 진출국 정부가 그 마련해 놓은 혹은 설정해 놓은 그러한 규제들이죠. 규제들. 이러한 규제들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고 그것에 잘 적응 혹은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국제경영이 국내 경영과 차이가 나는 뭐 그런 두 번째 주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제경영과 국내 경영이 그 차이가 나는 주요한 요인은 국제 거래를 위해서 통화를 자국 통화에서 외국 통화로 또는 그 반대로 환전할, 교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계 각국은 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겁니다. 좀 안 좋은 것인데 세계 각국은 모두 똑같은 돈 혹은 통화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은 달러, 한국은 원화, 중국은 위안화, 뭐 베트남은 동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의 고유한 통화, 화폐를 가지고 있습니다. 화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 시장을 대상으로,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국제 경영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세계 여러 나라를 대상으로 자신의 자기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고 그것에 대해서 매출을 올려서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러한 과정에서 세계 각국의 다양한 통화 혹은 돈을 벌게 된다는 거예요. 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돈을 얻지만 세계 다양한 국가의 돈을 통화로 얻지만 그 우리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특정 국가에 판매하고 그 판매 대금으로서 돈을 받는데 그 돈이 세계 각국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함으로 다양한 국가의 돈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다양한 국가의 통화 혹은 돈을 우리나라, 우리 기업의 우리나라의 한국 기업인 경우에는 원화죠. 원화로 결국 최종적으로는 교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이처럼 세계 각국이 다른 돈, 다른 통화를 쓰기 때문에 그런 다른 돈, 다른 통화를 교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환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 교환과 관련해서 특정 통화와 특정 통화, 특정 국가의 돈, 통화와 특정 국가의 돈, 통화를 교환하는 비율, 우리가 그걸 환율이라고 합니다. 환율이라고 하는데 그런 환율에 대해서 그런 환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그런 환율의 변화를 잘 살펴보고 그런 환율의 변화를 잘 대응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의 통화는 국제경영을 하는 기업들에게 있어가지고는 그 세계 각국의 통화를 교환해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한 경우에 그 교환하는 것과 관련된 비율, 특정 국가의 돈, 통화와 특정 국가의 돈, 통화를 교환하는 그러한 비율이 환율은 안타깝게도 고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의 달러와 한국의 원화 이거를 교환하는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미국에 판매하고 그 대금을 달러로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달러를 한국의 원화로 교환해야 될 텐데 그러한 경우에 그 달러와 원화의 교환 비율이 환율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하는데 그러한 환율이 변화가 미국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미국의 달러를 벌어들인 한국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변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미국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해서 그 판매 대금 돈으로 달러를 받는 그러한 한국 기업이죠. 미국의 제품이나 서비스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미국 달러와 한국 원화의 교환 비율, 환율이 변화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고 그런 변화에 잘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업, 미국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하는 한국 기업에게 크게 손해보는 아주 안 좋은 쪽으로
환율이 미국 달러와 원화의 환율이 변화할 수도 있어요. 변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그 좋은 방향으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계 각 나라의 돈, 통화가 그 다름으로 그런 세계 각 나라의 통화를, 돈을 교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환율을 잘 살펴보고 그러한 환율의 변화에 잘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환율과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뒤에 수업교재 다른 챕터에서 또 살펴볼 예정이니까 그래서 매우 중요한 주제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 수업 교재에서 국제경영과 국내경영이 차이가 나는 주요한 요인으로 제시한 것이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기타 위에서 얘기한 세 가지 것 말고도 우리가 여러 국가 혹은 여러 국가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국제경영에서는 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많은 문제들에 직면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이제 국내 시장에서 사업하는 국내 기업과 크게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다양한 국적의 인력을 관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한국 기업인 경우에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국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활동만 한다면 한국 사람만 고용해서 한국 사람이 대표이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이 임원이고 한국 사람이 뭐 직원인 뭐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회사를 운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국제경영, 여러 국가 혹은 국가 시장을 대상으로 국제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국적의 어떠한 사람들이 이러한 국제기업,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게 되고 따라서 다양한 국적의 인력, 임원이나 직원이나 뭐 이러한 다양한 국적의 인력을 관리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미국 사람, 뭐 우즈베키스탄 사람 이런 식으로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고용하고 관리해야 되는 뭐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뭐 이러한 것이 뭐 기타 국제경영에서 당면하는 발생하는 그 뭐 좀 복잡하고 다양한 여러 이슈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글로벌 시장 혹은 다양한 국가 시장에서 활동하게 되는 국제 경영이 국내 시장만을 대상으로 해서 어, 경영하게 되는 국내 경영과 그 다르게 되는 어떤 그러한 그 요인들로 그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교재도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네 가지 국제 개혁이 국내 개혁과 차이가 나는 다르게 되는 그러한 요인들과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그 기초적인 개념과 사례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업 교재의 그 다른 챕터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 이러한 국제 개혁이 갖는 어떤 독특한 이러한 어떤 특성이랄까?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국내 시장만 대상으로 국내 유형과 다른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앞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챕터 1 글로벌라이제이션 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생각하기로는 챕터 1은 매우 그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국제경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떠한 그 세계 뉴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러한 세계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복잡하고 다양한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의 밑에 이렇게 배경이 되는 밑에 이렇게 깔려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흐름 그리고 또 그것과 반대되는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역행하려는 어떠한 것이지만은 아주 강력하게 여전히 존재하는 반글로벌라이제이션의 어떠한 그러한 추세 경향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서로 긴장된 상태에서, 긴장 관계에서 서로 갈등을 빚기도 하면서 우리 세계 어떤 세계 경제라든지 이런 게 계속 그 진행되고
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속에서 국제 경영을 하는 기업들은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제품이나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사업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챕터 1의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뭐 반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이러한 추세 경영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매우 기초적인 내용으로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으로 챕터 2입니다. 챕터 2장입니다. 2장은 국가 간 정치, 경제, 법률 체제의 차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국제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국내 경영과 차이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별 어떤 사업 환경의 차이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 경영은 한국 기업이라면 한국 시장에서만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뭐 중국 시장, 미국 시장, 뭐 베트남 시장, 중남미 시장 이런 다양한 국가 시장에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게 국제 경영이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국가들 간의 차이가 뭔가, 그러한 다양한 국가에서의 사업 환경의 차이가 무엇인가, 그거를 이해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국가 간의 차이, 국가 간의 사업 환경의 차이라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각 국가들이 갖고 있는 정치, 경제, 법률의 체제의 차이,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얘기한다면 각 국가가 갖고 있는 문화적 차이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잘 이해할 수가 있어야지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국가별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그 국제 경영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챕터 2, 챕터 3, 챕터 4 이렇게 세 개의 챕터에 걸쳐서 우리 수업 교재에서는 이러한 국가별 차이, 국가별 사업 환경이 차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좀 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국가 간 정치, 경제, 법률 체제 그리고 어떤 그 문화적인 차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챕터 3 이렇게 국가별 그 차이, 국가별 사업 환경의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장 국가 간 정치, 경제, 법률 체제의 차이입니다. 자, 이 챕터에서는 국가 간 정치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한다. 국가 간 경제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한다. 국가 간 법률 체제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한다. 그리고 정치 경제 측면에서 국가 간 차이가 경영 실무에 어떤 시사점과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정치 체제, 경제 체제, 법률 체제 이 각 국가별 정치, 경제, 법률 체제의 어떤 차이가 무엇인가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그 뭐 꼭 국제행정 시간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정치 외교학이라든지 뭐 법학이라든지 뭐 정치학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다루는 부분이지만은 우리가 국제행정이라는 이 과목, 이 분야에서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은 이러한 다양한 국가별 시장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게 국제영이므로 다양한 국가의 어떠한 차이점,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국가 간 차이점이라는 것이 뭐냐? 결국은 정치체제, 경제체제, 법률체제,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 외교학, 뭐 정치학, 그 다음에 이제, 어, 또 뭐가 있습니까? 법학 이런 분야가 아니지만은 우리가 국제경영에서 국가 간 정치체제, 경제체제, 법률체제에 대해서 그 차이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정치 경제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경제의 정의 이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political economy라고 얘기합니다. political economy. 그래서 이 political economy, 정치 경제란, 혹은 정치 경제란 용어는 한 국가의 정치제도, 경제제도, 법적 제도가 가지는 어떤 상호 의존성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치 경제, political economy라는 것은. 그리고 이런 제도들은, 그러니까 정치제도, 경제제도, 법적 제도, 이러한 제도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영향을 미치고 또한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자, 정치 경제란 political economy란 한 국가의 정치제도, 경제제도, 법적 제도가 가지는 상호 우전성을 의미하고 이러한 정치제도, 경제제도, 법적 제도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고 그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 전반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그 핵심적인 내용이고 정치 경제, political economy의 어떠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 경제는 무엇인가? political economy란 무엇인가? 그거에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 정치 제도, 경제 제도, 법적 제도 이러한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친다. 상호 의존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 우리가 이러한 political economy, 정치 경제의 이러한 측면은 우리가 국제경영에서 어떠한 국가 혹은 어떤 국가 시장이 더 매력이 있는가? 자, 우리가 우리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데 국내 시장, 한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만 생산 판매하는 게 아니고 다양한 국가 시장, 다양한 국가별 시장, 글로벌 시장에 생산 판매하겠다. 이렇게 할 때, 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국가 시장에 진출해서 혹은 어느 국가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 판매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즉, 어떠한 국가 혹은 어떤 국가 시장에 진출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럴 때 어떤 국가 혹은 국가 시장의 매력도, 이러한 것들을 평가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국가의 매력도 혹은 국가 시장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데는 첫 번째 어떤 편익이라는 측면, 경제 규모가 어떻게 돼, 경제 성장 가능성이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측면, 부패 수준은 어떻게 돼, 산업 기반 시설은 어떻게 돼, 법적 비용은 어떻게 돼, 이러한 비용적인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험의 측면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험이죠. 사회적 불안이나 어떤 반기업적인 정서 이런 거. 그 다음에 경제적인 위험, 뭐 경제 운영의 실패라든지 혹은 법적 위험, 재산권 보호 실패라든지 이러한 정치적 위험, 경제적 위험, 법적 위험 이런 거에서는 위험 이러한 것들을 이 세 가지를 잘 평가해서 결국 편익, 이익이라는 것,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것, 위험이라는 것 이 세 가지 측면을 잘 평가해서 그 국가 혹은 국가 시장의 전반적인 매력도를 잘 평가해서 우리가 이제 진출하려는 어떤 국가 시장을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국가 혹 국가별 시장의 전반적인 매력도 이런 걸 평가하는 데서 여기 위험 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정치적 위험, 경제적 위험, 법적 위험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장 여기 나온 것처럼 정치적 위험, 경제적 위험, 법적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정치 경제라는 것이 정치제도, 경제제도, 법적 제도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의존적인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나라의 어떤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치 경제라는 것, 그것의 주요한 구성 요소이죠. 서로 상호작용한 구성 요소인 정치제도, 경제적 제도, 법적 제도라는 것이 우리가 국제경영에서 주요한 의사결정이죠. 국가 시장, 어떤 국가 시장에 우리가 진출할 거냐, 어떤 국가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 판매할 것인가, 이런 걸 결정할 때 주요한 결정 기준으로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그래서 아까 정치경제 펄티컬 이코노미라는 것이 정치제도, 경제제도, 법적제도가 상호작용하면서 서로 의존적인 것이다. 그렇게 하고 또 그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는 게 우리가 정치제도고, 두 번째 보는 게 경제제도고, 그리고 세 번째 법적제도를 살펴보겠죠. 그래서 처음 살펴보는 것이 정치제도입니다. 정치제도예요.
아, 정치 제도란 영어로는 political system이라고 그러는데 political system이란 한 국가가 가진 정부의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정치제도, political system이란 한 국가가 가진 정부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정치제도, political system에는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비교가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인디비주얼리즘 대 컬렉티비즘 이렇게 비교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인디비주얼리즘 대 토탈 리얼리즘, 토탈 어, 죄송합니다. 토탈리테리언이즘, 예, 토탈리테리언이즘입니다. 그 민주주의 대 전체주의 이렇게 비교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제도란 한 국가가 가진 정부 시스템을 의미하고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비교될 수 있다. 개인주의, 인디비주얼리즘과 집단주의, 컬렉티비즘, 그리고 민주주의, 인디비주얼리즘과 아, 전체주의, 토탈리테리언이즘, 테리언이즘으로 비교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거 파워포인트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민주주의, 인디비주얼리즘이 아니죠. 인디비주얼리즘은 개인주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는 디마크러시요, 디마크러시. 이거 지금 파워포인트 잘못됐습니다. 제가 지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치제도의 정의, 펄티컬 시스템의 정의, 그리고 정치제도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비교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는 인디비주얼리즘이 아니고 디마크러시죠. 예,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동영상에서 계속 이 정치제도와 이 정치제도의 두 가지 차원, 이 뭐 어떤 의미고, 그리고 이 두 가지 차원에서 세계 각 나라죠. 각 나라의 시장, 혹은 각 나라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